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현대 미국 초밥 문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의 음식이 한쪽에서는 마트에서 막 집어먹는 팩초밥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초호화 상징물이 된 걸까요? 오늘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 그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3년 뉴욕타임스 음식 에디터가 남긴 말인데요. 초밥이 너무 별난 음식이라고 평가했죠. 사실 그럴 만도 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날생선을 밥이랑 같이 먹는다는 건 미국인들한테는 완전 미지의 영역, 심지어 좀 무섭기까지 한 개념이었거든요. 진짜 극소수의 모험심 강한 미식가들만 찾는 아주 이국적인 틈새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8억 달러? 방금 본 1963년의 그 반응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24년 기준 미국 마트나 델리 코너에서 팔리는 테이크아웃 초밥 시장의 규모입니다. 한때 그렇게 낯설어 하던 음식이 이제는 해산물 코너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대한 산업이 된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파트, 미국 초밥 혁명입니다. 이 엄청난 문화적 변화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죠. 이 숨가쁜 변화의 속도를 한번 보세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음식이 70년대 들어서 캘리포니아 롤이 발명되며 완전 판도가 바뀝니다. 까만 김은 밥 안쪽으로 싹 숨기고 낯선 날생선 대신 익힌 게맛살을 넣었잖아요. 진입장벽을 확 낮춘 거죠. 그래도 1985년 영화 조찬 클럽을 보면 주인공이 도시락으로 초밥을 꺼내니까 다른 친구들이 막 기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전히 좀 미지의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다 2020년대 팬데믹이 터집니다. 맨날 먹던 피자, 부리토에 질린 사람들이 초밥 배달로 눈을 돌렸고 그렇게 초밥은 우리 일상 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이국적인 음식에서 일상으로. 대중시장 편의성의 이면, 그 물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집어드는 그 초밥, 사실 어마어마한 물류 시스템 덕분입니다. 참치나 연어 같은 생선을 영하 62도, 무려 영하 62도에서 초저온 냉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 기생충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얼린 생선들을 중앙공장으로 보내서 기계로 쫙쫙 롤을 말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매일 배송하는 거죠. 물론 밥알이 좀 굳어버리는 건 감수해야 해요. 연방식품 안전 지침 때문에 차갑게 냉장 보관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타협의 대가로 완벽한 안전과 편리함을 얻어낸 셈이죠. 이게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냐면요. 학식 맛있기로 소문난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를 한번 보죠. 22,000명이나 되는 학부생들의 초밥 소비량이 1년 만에 무려 30%나 늘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학생들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식당에서 초밥을 그냥 간식처럼 집어 먹어요. 부모님 세대에게는 큰맘 먹고 먹는 이국적인 외식이었겠지만 지금 세대에게 초밥은 그냥 샌드위치 같은 완벽한 일상식이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대중적인 마트 시장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급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슈가피쉬라는 유명한 고급 초밥집이 있는데요. 여기 테이크아웃 상자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과거 애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클레멘트 모기 했습니다. 특허까지 받았어요. 따뜻한 밥과 차가운 생선 온도를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상자가 간장을 흡수하지 않게 만든 진짜 아날로그 공학의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마트 초밥이든 하이엔드 초밥이든 지금 미국 초밥 문화의 찐 원동력은 결국 이 편의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지루한 초밥의 붐. 이번엔 반대쪽 극단, 최고급 카운터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살펴보죠. 요즘 미국의 초고가 초밥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걸 철판구이쇼 같은 베니아나화라고 불렀어요. 19세기 도쿄 길거리 음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A5 와규 소고기에 비싼 트러플을 얹고 심지어 캐비어 위에 핀셋으로 금박을 조심조심 올립니다. 게다가 셰프가 눈앞에서 쉑쉑쉑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토치로 불쇼를 보여주죠. 이런 비전통적인 럭셔리 식재료랑 화려한 쇼맨십, 결국은 그 엄청난 가격표를 납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마카세라는 단어의 본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원래 오마카세는 손님이 셰프한테 저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며 믿고 맡기는 되게 친밀하고 유연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미국의 대도시는 다릅니다.
손님들이 한 번에 쫙 앉아서 15개, 20개 코스를 예외 없이 군대 배식처럼 똑같이 받아요. $500가 넘는 돈을 내고서도 셰프와의 진짜 교감은 사라진 아주 빡빡하게 짜인 한 편의 공연만 남게 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미국화의 대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선택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먹어대는 대량 생산된 뉴메스 학생 식당에 무제한 초밥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1인당 $1,200를 내야 하는 뉴욕 마사의 엄격한 테이스팅 메뉴가 있죠. 겉보기에는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하나는 극도의 효율성, 하나는 극도의 사치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두 극단 사이에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고요? 바로 미국인의 입맛 달래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싼 초밥이든 $1,200짜리 초밥이든 결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아주 안전한 길만 간다는 거죠. 1980년대에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그 부드럽고 기름진 연어에 엄청나게 의존하고요. 쉽게 즐기거나 좀 낯선 전통 식재료는 조용히 치워버립니다. 생선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전통적인 에도마의 장인 정신보다는 금박 얹고 불쇼하는 시각적 자극에만 몰두하죠. 그러니까 $1,200를 낸다고 해도 결국 추정 부리는 아이한테 입에 맞는 부드러운 음식만 떠먹여주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전혀 도전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맛, 딱 그거죠. 이 대목에서 아주 뼈아픈 인용문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초밥집인 카메하치를 운영하는 줄리아 신들러의 말인데요. 온갖 화려한 재료가 들어간 롤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롤을 탐구하면 할수록 초밥이 기원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화려한 마케팅이랑 극단적인 미국화에 밀려서 전통을 지켜온 진짜 초밥의 장인 정신이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네요. 공장에서 기계가 뚝딱 말아낸 초밥이든 $1,200짜리 카운터에서 셰프가 핀셋으로 금박을 얹어준 초밥이든 우리는 혹시 안전하고 편하고 예쁜 것만 찾다가 초밥이라는 음식의 진짜 영혼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셰프와 주고받는 그 예상치 못한 친밀한 대화들, 처음 먹어보는 낯선 맛에 도전하던 순수한 호기심 말이죠. 다음번에 마트에서 초밥팩을 고르시거나 아주 비싼 오마카세를 예약하실 때 그 초밥 한 점에 담긴 타협과 변화의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었길 바랍니다.